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배종, 그리고 배양육, 그리고 잘못된 정보 교정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배종이라는 무슨 영화가 있나 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배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과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과학 유튜버 두 분, 그 아주 유명한 분이죠. 곽재식 작가와 궤도. 둘 다 제가 뭐 과학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교정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뭐 워낙 뛰어난 분들이고 유능한 분들인데 이걸 제가 주제 넘게 교정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한데, 사실 이 영상이 나온 게 한 달 전인데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혹시나 이제 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댓글로라도 교정해주면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지적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봤는데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아가지고, 아, 이건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바빴던 것도 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최근 방영된 화제작 지배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죠. 바로 배양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 아주 재밌게 풀어주실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최고 전문가신데요. 사실은 이 두 분 다 이 배양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전문가들인데 유명한 유튜버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환경안전공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SF 소설 각종 책 쓰고 있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과학 되게 재미있게 잘 해주시는 분이고 제가 아주 즐겨보고 좋아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양육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분들이 전공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엄청 전문가는 또 아닙니다. 예. 배양육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게 그 무혈청 기술이 나오면서거든요. 예. 아, 이 무혈청 기술의 개발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좀 묘사하지 않았나. 라는 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혈청 배양육이 뭡니까? 사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궁금해가지고.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혈청을 써서 배양육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소 같은 경우가 그 소 태아 혈청을 사용했어요. 혈청을 사용한 배양육이 그럴싸한 맛을 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혈청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똑같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무혈청 배양육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보면 자,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자, 무혈청 배양육이라고 해서 아까 소 태아의 혈청을 한다 했거든요. 혈청은 뭐냐면 혈액이 있으면 혈액이 응고되고 나면 아래쪽으로 응고된 고형 부분이 가라앉고 위쪽에 액체 성분만 뜨거든요. 그걸 혈청이라 그래요. 원심 분류하게 되면 더 잘 분류가 되죠. 근데 소의 태아의 혈청, 그러니까 fetal bovine serum이에요. 줄여서 FBS라 그러거든요. 이 FBS를 뭐 배양육을 할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세포를 키울 때, 뭐 골세포, 연골세포, 뭐 다른 기타 등등 세포를 키울 때 FBS를 써요. 왜 쓰느냐? 여기서는 보면 그 소혈청, 그 소태아 혈청 FBS를 쓰는 이유가 그걸 쓰면 그 배양육이 고기 맛이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건 고기 맛을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공을 세포를 키우려면 어떤 액체에다 담는데 그 액체에 우리가 그 세포들이 자라기 좋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물질들을 넣거든요. 근데 물질들을 넣긴 넣지만 그래도 미지의 물질, 모르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세포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 모르는 물질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소, 태아, 혈청에 있는 FBS를 넣으면 그 미지의 물질, 뭔지는 모르지만 세포에 도움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포를 키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살코기를 키울 때뿐 아니라 모든 세포를 키울 때 모든 모르겠고 하여튼 많은 세포를 키울 때 쓰는 거예요. 소고기 맛을 내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소고기 맛을 내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무혈청 배양액이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 잠깐 보면 이제 2021년도에 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왜 그걸 제가 알고 있느냐?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걸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직은 보급률이 많지 않은데 점점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그 회사에 뭐랄까 뭐 자문을 한다 그럴까? 뭐 약간의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줄기세포를 한동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 그 줄기세포 연구할 때 같이 연구를 했던, 줄기세포 키우기도 하고
됐던 그때 같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은 그 회사의 사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혈청 배지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 그래서 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납품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무혈청 배양육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키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FBS를 쓰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면 결국 동물을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결국 소 태아이기 때문에 소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 잠재적인 문제죠. 실제로는 그 문제가 안 되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FBS를 쓰지 않고 무혈청 배지를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갈 거, 먹을 거에는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위험이 있는데 그 실제 꼭 위험하다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이에요. 그리고 소 실제 키울 때, 소고기 키울 때도 이제 소에다 항생제를 많이 주사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배양액 키울 때도 여전히 항생제를 같이 믹스합니다. 배양액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문제로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배양육이 고기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궤도님이 말할 때는 무혈청 배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혈청 관련돼서 그게 아니고 고기 맛을 내는 거는 햄이라는 단백질이에요. 헤모글로빈 할 때 그 햄. 이거 말고 EBS에서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했던 데는 배양육이 아니라 식물로부터 추출해서 그거는 배양육이 아니라 인공육이죠. 인공육을 했는데 햄 성분을 넣었더니 고기 맛이 거의 똑같이 난다는 거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EBS 영상을. 벌써 미국에는 상용화돼서 햄버거 가게 체인점에 가서 납품이 되고 있어요. 그게 벌써 2000 몇 년 전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Protein for vegan and not meat eaters, and it's a really cool product. We really like it. EBS네요. 이게 이미 미국 14개 레스토랑에 식재료로 공급되며 고기 대체 식품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임파서블 버거. 자, 이게 임파서블 버거라는 건데 이게 인공육으로 만든 거예요. 콩이나 다른 식물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물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항생제 문제도 해결되고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는 거 또 문제 해결되고 햇빛이나 다른 자원도 훨씬 적게 써요. 토지도 적게 쓰고 그러면서 고기에 필요한 단백질을 포함해서 단백질 함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미 2021년도에 상용화돼서 미국에서는 몇 개 회사의 햄버거 가게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좀 더 볼게요. 조리 방법도 실제 고기와 큰 차이가 없어 요리사들 사이에선 실제 고기와 다름없이 취급되고 있다. It tends to stick. Like when we made bolognese, it was sticking a little to the pan. That's why you see we use a lot of oil to kind of help it not stick to the pan. It sticks a little, but I mean otherwise, we treat it exactly the same. 그렇다면 임파서블 버거는 어떻게 실제 고기 맛을 내는데 성공한 것일까?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인공 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다. 밀, 감자, 코코넛 오일 등의 재료로 실제 고기와 질감이 비슷한 인조 고기를 만든 뒤 붉은색 수용액을 첨가하는데 이 햄 분자 수용액이 고기 맛을 내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 햄이라는 단백질이 고기 맛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햄이 헤모글로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BC, 적혈구에 들어있고 산소를 하는 그 헤모글로빈이죠. 동물 세포에 있는 거거든요. 식물 세포에는 헤모글로빈이 없어요. 엽록소가 있죠. 엽록소가 그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연구자들은 식물로부터 햄을 만들어는까지도 성공했대요. 이 임파서블 버거는 아무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인공고기 회사의 창립자인 패트릭 브라운.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우리가 고기 맛이라고 느끼는 것의 과학적 실체를 찾았다고 한다. 바로 햄 분자다. We need heme for our product. You can't make meat without heme. Heme is the magic ingredient for meat. When people say they love the taste of meat, what they mean essentially is that they love the taste of heme or the taste that heme can produce. 척추동물의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란 색소 단백질이 들어있다. 헤모글로빈은 4개의 햄 분자와 2종류의 아미노산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분을 가진 이 햄 분자가 고기 맛을 내는 핵심 분자라는 것이다. So heme is familiar to most people as the chemical compound that carries oxygen in your blood, makes your blood red. It's what makes meat red and gives it its high iron content. So heme has iron in it. So that was all stuff that has been known for quite a while. What hadn't been known is that heme is pretty much the thing, the molecule that makes meat taste like meat. 그는 이 햄 단백질 또한 동물이 아닌 식물에서 얻고자 노력했다. We needed to be able to produce heme.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 아까 그 무혈성 배지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런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무혈성 배지가 그거 아니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어쨌든 인공육 내지는 배양육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고 인공육은 이미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회사 있죠? 거기서도 배양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배양육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도 있어요. 거기다가 무혈성 배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아주 늦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첨단 분야에서 막 엄청 앞서가진 않지만 각계각층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과학자분들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큰 도움 안 되지만. 그리고 궤도님과 곽재식님이 과학을 재밌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학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